네, 보신 것처럼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유출로 인한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피해 학생들의 상태는 어떤지, 또 왜 피해가 컸는지 등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영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도 이런 소식을 참 전해드릴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오후 1시 12분경쯤에 일단 사고 신고 접수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해 봤더니 학생 3명과 또 3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였고요. 예. 7명은 이제 안타깝게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고 원인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제기됐습니다. 특히나 이 학생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구토를 하고 또 구토를 한 그런 상태, 또 거품을 문 상태, 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사실은 좀 가능성을 좀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스 누출 사고라든지 또는 이제 약물 중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경찰이 지금 지금 펜션을 조사를 해봤더니 보일러가 이 베란다에 있는데 그 베란다에 있는 그 배관이 연통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 있던 부분이 어긋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가 1.5m 정도에 설치돼 있었는데 그 배관이 어긋나 있었던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이 지금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일러가 지금 여기가 복층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일러가 밑에 층에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경찰이 밝힌 바로는 1층이 주인집이었다는 것 같고요. 구조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말을 한다고 했고요. 2층에 지금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복층 구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베란다가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 가스 누출을 차단하려고 베란다에다 가스 보일러를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통이 똑바로 연결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특히나 이게 지금 펜션이 올해 지금 신축된 그런 펜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보일러도 새로 설치된 1년이 채 안 된 그런 가스 보일러이고 그리고 신축 건물인 상태에서 이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누출 사고나 또는 약물 사고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처음에 출동했던 그 소방 당국과 경찰에서 봤을 때는 방 안에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게 지금 뭐 자살, 타살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다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가스 누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앞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정상 수치 8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155 ppm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수치는 8시간 동안 20 pp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의 수치인데 155 8시간 동안 20 ppm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통 이제 일산화탄소가 체내에 농축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노출되게 되면 거기에 헤모글로빈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결합을 하게 돼가지고 산소의 공급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8시간 동안 20 ppm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한 8배에 가까운 155 ppm 정도가 체내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중독이 되었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마 이 학생들이 지금 숙박을 했던 상태에서 오후 한 7시 30분경쯤에는 이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새벽 3시쯤에
주인이 느끼기에는 이 학생들이 놀고 있었다라는 걸 인지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인기척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중독이 된 건데 아마 이 학생들이 지금 고3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남았던 이제 성인이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주고자 아마 갔던 여행인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좀 피곤한 상태가 됐겠죠. 그러다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색, 무취, 무미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피곤한 상태에서 이 일산화탄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인지를 못.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거군요. 피곤한 상태에서 만약에 3시 이후에 잠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일산화탄소가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중독됐던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 중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체내의 농도가 보통 25%에서 4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정상이 3% 미만이고 흡연했을 땐 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의 중독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결국은 사고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흘러오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복층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공기보다 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갔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그 일산화탄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에 연통이 제대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인데 산소를 밀어내고 일산화탄소가 들어온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밑에 깔리면서 결국은 중독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흡수가 됐던 것이고 이 체내에서 산소가 빠지고 일산화탄소가 오히려 장악을 하게 되면서 산소의 공급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가스 누출 경보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스 노출 경보기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노출 경보기를 꼭 의무화해서 달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할 때 누가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걸 지금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이 관리 주체였던 펜션 주인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여지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가스를 시공했던 시공업체 쪽에서 분명히 잘못했을 또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올바로 시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서 연통이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관리 주체였던 펜션 주인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이 가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가스를 담당하는 지역에서 그 검침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뭐 몇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검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가스 검침기 한 번만 켜도 누출되는지 누출 안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부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겠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사고 추정 원인 등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앞서서 뭐 일산화탄소 중독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그 이유 또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문제에서 처음에 이 학생들이 지금 뭐 학습을 떠난 그런 상태였잖아요. 개인 학습을 신청하게 되면은 교사가 동반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 학습으로 개인 체험 학습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교사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적 문제를 따질 수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펜션 주인이 학생 10명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절차적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만약에 펜션 주인이 여기서 이제 관리를 좀 제대로 못했다든지 또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아까 말했던 가스 시공업체라든지 또는 가스 점검업체 측에서 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과실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 학생들이 지금 하루만 숙박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 숙박을 계획을 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왔다. 예를 들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어떤 흔적들이 발견됐어야 되는데 그럼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에 번개탄이라든지 연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피워놓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대학에도 합격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인데 사고를 당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가스가 누출되게 만든 그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지 이 학생들의 좀 이 안타까운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하거나 또는 또 다음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그러면 현재 치료 중인 7명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2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이송이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압 치료기를 고압 산소 주입기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고압산소 주입기라는 것은 이 평상시에는 저희가 산소를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몸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산소를 2배 이상 주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이상 주입해서 정상적인 산소 수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고압산소 장비가 사실은 그쪽 강원도 쪽에는 강릉에 있는 지금 원주병원인가요? 그쪽밖에 지금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치료를 그 2명 중상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치료를 받고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환자 좀 약간 좀 경미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병원으로 아마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자들 같은 경우 이 고압산소가 필수적으로 치료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쌓인 입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자리가 됐을 텐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현재까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입증해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경찰에서도 사고사 쪽에 지금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사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요. 다른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안은 상당히 지금 중대한 사안이고요. 또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교육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뭐 여기 지금 현장에 본부를 만들기도 하고 경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광역수사대가 지금 투입이 돼서 국가수도 바로 지금 출동을 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결과적으로는 이 사고의 가능성을 한 가지로만 염두에 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일산화탄소에 노출됐던 부분이 이미 현장에 투입된 그 소방관들이나 또는 경찰관들이 느꼈기 때문에 결국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사가 가장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일단 검토하고 또 검증을 하고 또 여기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정인용 기자를 연결했을 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장관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회의에서 일단 유가족과 환자 가족에 대한 대응책은 강릉시로 창구를 단일화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논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논의 이거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뭐 일단 관계장관 대책 회의를 해서 뭐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 농어촌 숙박시설에서 지금 막 방금 이런 부분에서 허점이 발생하진 않았나라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 같아요. 뭐 이것도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가스 경보기가 없었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건가요? 특히나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가정 내에서는 개인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숙박시설 같은 경우 특히 농어촌에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법망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법을 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망으로 지금 여기에 구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가스 누출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가스 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아마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그 가스 누출에 대한 경보기를 의무화해라. 뭐 이런 조치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매회
학교에 점검하는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긴다든지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점검에 대한 결과들 또는 이런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까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학습을 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보호자가 뭐 따라오는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됐냐 이 여부를 확인하고 뭐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아마 이런 점검의 대책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설이나 기계 시스템 부분은 이렇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테고 상당한 상처를 받고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 학생들을 대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발생한 충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뭐 사소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그 충격은 평생 가거든요, 사실. 근데 뭐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해도 그 충격은 평생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충격,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옆에서 사망한 그런 내가 제일 아끼던 친구들 또 동료들 또는 우리 지금 그부들이 학우들이 사망한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충격은 정말 평생 갈 수밖에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도 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생들에게 심리적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지금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 지금 만약에 저도 회복이 되길 바라고 있는 이 학생들 특히나 이 남은 7명의 지금 위독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저도 좀 이 친구들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호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라고 해도 그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옆에 친구들이 사망을 했고 자신들도 그런 사망할 뻔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 당국에서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심리적 치료가 꼭 필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염건욱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